안녕하세요, 안정식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인 북한 체제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포 정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5년 5월에 대동강 자라공장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공장이 어떤 곳이냐면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곳으로 이 자라를 생산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보양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이 자라 공장의 자라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북한 보도를 보면 전기 공급이 부족해서 물과 사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자라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김정은이 공장에 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 즉 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고 크게 화를 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공장의 지배인이 총살을 당했다는 대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난 2019년에 탈북한 유현우 전 쿠웨이트 북한 대사 대리가 최근 쓴 책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 대동강 자라공장 얘기를 좀 자세히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김정은이 자라공장에서 자라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서 공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공장 지배인에게 왜 이렇게 자라가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많이 죽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배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펌프를 못 돌렸고, 수족관에 물을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해서 자라들이 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배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질책하러 왔으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공장을 정상화 시켰습니다라고 싹싹 빌었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자라가 죽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김정은이 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전기가 없어서 펌프를 못 돌리면 공장 종업원들이 나서서 물을 퍼서라도 자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뭘 잘했다고 아직도 대답질이냐 하면서 지배인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수행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김정은이 공장 지배인의 뺨을 때리니까 완전히 공포 분위기였었겠죠. 그렇게 이제 험악한 분위기 속에 공장 시찰을 마치고 김정은이 떠났고, 며칠 뒤에 이 공장 지배인이 이 책임을 지고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고 지도자의 눈밖에 나면, 최고 지도자를 화를 나게 만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시범 사례가 된 겁니다. 이보다 한 달쯤 전인 2015년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라는 사람이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인민무력부장은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권한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지휘권을 전반적으로 다 갖고 있지만,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작전에 대한 지휘권은 없어요. 군사 외교라든가 후방 공급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군부 3인방 하면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이렇게 치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대표적인 인사죠. 근데 우리 국방부 장관격인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총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평양의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는 건데요. 김정은에 대해서 평소 불만을 표시했고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회의 중에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유였다라고 당시 우리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영철을 공개 총살시켰다는 고사총이 어떤 무기냐면 대공화기예요.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헬기 잡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총보다 총알이 되게 크겠죠. 그런데 그 무기로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시체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졌겠죠. 근데 공개 총살이라서 현영철을 총살시키는 자리에 뒷부분에 방청석에 군인들을 한 4,500명 배석을 시켜서 그걸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영철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겠죠. 이런 공포감을 통해서 다른 간부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김정은에게 충성하도록 김정은이 유도를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북한 고위층에 대한 공개 처형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2016년 12월에 나온 김정은 집권 5년 실정백서라는 책인데요. 이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 책을 냈어요. 말하자면 국정원의 자료를 책으로 낸 건데, 사실은
국정원이 이런 거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시기가 박근혜 정부 시기라서, 그리고 이제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던 시기라서 국정원이 마음먹고 김정은의 어떤 공개 처형 사례 이런 것을 묶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김정은이 고모부를 죽인, 즉 장성택을 죽인 사건 아시죠? 그 장성택 처형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에 최영건 내각 부총리가 처형되는데요. 김정은의 산림 녹화 정책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처형을 당했고요. 2016년 7월에는 교육관료였던 김용진 내각 부총리도 처형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당시에 졸거나 안경을 닦는 등의 자세가 불량했다. 그리고 12년 의무교육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 비해서는 공개 처형 얘기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엄청난 무자비한 처형의 사례들을 다 기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에게 잘못 대들면 죽는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완전히 도륙을 당한다라는 공포감을 항상 갖고 있을 것이고, 이거에 기반해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정치만으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발적인 수능 기제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려서부터 김일성 일가가 훌륭하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우상과 교육을 계속 받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세뇌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총폭탄이 돼서 우리 원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 나이일 때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정말 그렇게 우상화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 들면서 이 허구를 많이 깨닫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정권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갔을 때 북한 TV가 방송하는 장면들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자리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북한 TV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전부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환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김정은과 권력층과의 운명 공동체 의식입니다. 즉 북한 고위층은 언제나 숙청의 공포를 안고 살긴 하지만 김정은이 핵심 권력층에 대해서는 특별 배급을 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가끔씩 사치품도 선물로 내려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권력층 입장에서 보면 미우나 고우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상실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층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같이 가는 게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데 북한의 핵심 권력층이 당연히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북한 권력층도 김정은 정권이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결사옹위하면서 이 김일성 일가 체제를 유지하려고 나설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항시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받는 떡고물과, 그리고 혹시 대들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일정 정도 버무려져서 그냥 가는 건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이 공포감이라는 부분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쨌든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 계속 갈지 아니면 마음을 바꿔먹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